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시대에 따라 지명과 강형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2강, 3강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인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질문 형태를 통해서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동과 하서, 요동과 요소의 위치는 두 번째, 기마족, 강족의 운거지이자 맹장 배출지역인 서동의 위치는 고대 총룡은 현재 파미르고원이 맞나?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과 하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요동과 요소 이것도 같이 알아볼 텐데, 하는 황하를 뜻하는 고유명사다. 과거에는 하라고 했고, 하면 다 황하했다. 강은 장강이었다. 이건 뭐 이미 지금은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나 종종 그 방송 강의를 좀 보거나 블로그 등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하는 물줄기가 곡선 흐름이고, 뭐 강은 직선 흐름이라거나, 하와 강은 규모가 크고 수는 규모가 작다라든가 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이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 각 성에 있는 지도 지명, 강 지명까지 파악을 해보면요,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하서 하동의 현재 위치는 황하가 장강원에서 쭉 올라갔다 음산산맥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낙양 쪽으로 꺾여가죠. 그 왼쪽 지역, 그러니까 난주의 왼쪽 지역 A 지점, 이곳을 하서라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 B 지점, 화산의 앞쪽에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서성, 산시성에 해당되는데요. 이 B 지점을 하동이라고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C 지점을 고대에는 여기를 바로 하동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고 제가 여러 형태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초기에는 A, C 여기가 하서였고 하동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동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바로 여기를 하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남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3강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동, 하서 위치는 지금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대 시기까지는 바로 이렇게 위치가 있었는데 변해왔다. 이걸 좀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바로 요화죠. 이것도 지금은 뭐 중학생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 지점이 요소입니다. 나 지점이 당연히 요동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다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동, 하서의 위치가 변해왔듯이요.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요하 또는 요의 위치가 요소, 요동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위치가 시기별로 역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현재 위치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의 위치를 이 지점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정답이다, 맞다 이것보다는요, 지역 지명은 시기에 따라서 변해왔다. 그 다음에 지배 집단이 바뀌면 특히 지명 같은 경우 수시로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양사만 그러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볼 때도 시기별로 이동이 되었거나 또는 의도에 의해서 지명이 변해왔다는 점을 꼭 함께 체크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서, 하동, 요소, 요동,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만큼 민감한 또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롱이라는 지역입니다. 롱이라는 지역인데요. 참고로 그 롱은요, 그 장액 지역, 장액인 이게 고대
감주였잖아요. 그래서 감숙성, 간수성의 약칭을 감주, 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음으로. 간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 약칭으로 쓴 게 바로 롱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롱과 관련된 중국의 지명은 고개 이름 또는 언덕 롱자입니다. 이걸 쓰는데요. 제가 우리 사서, 조선왕조 실록을 포함해서요, 사설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언덕롱자 대신 롱이라는 지역을 쓸 때 비올롱자를 쓰는 빈도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사서에서 롱을 확인할 때는 이걸 좀 고려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계에서는 롱이 뭐냐 도대체? 이 롱을 관용평원의 서쪽 경계, 아까 북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 경계인 육반산맥, 육반산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충분히 교차 분석은 못했는데요. 대체로 무리 없이 육반산맥이거나 아니면 육반산맥의 어느 고갯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육반산맥 기준에서 접근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롱과 관련된 현대 지명은요, 육반산맥 북쪽 동쪽에 있는 롱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롱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반산맥 쪽에 롱동이 있고요. 란주로 가는 방향에 롱서라고 있습니다. 롱서가 있는데 여기는 그 유수의 상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휘성분지, 휘성분지 남쪽에 있는 농남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롱을 기준으로 해서요. 육반산맥 서쪽에 롱동이 있고 동쪽에 롱현이 있죠.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론을 역시 말씀드리면요. 어느 시기에 지명이 꼬였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된 위치는 현재 롱현이 롱동이 돼야 되고요. 현재의 롱동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롱남은 뭐 큰 무리는 없는데요. 롱남의 위치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도 휴성문지 남쪽 지역 정도로 잡는 게 올바른 지명이 아닐까. 이것은 뭐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대 지명을 정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잡았습니다. 지형지세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통치자의 철학이 내포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중심 지형을 두고 지명을 잡은 건데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사료를 좀 종합해 볼 때요. 롱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롱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반산맥부터 난주 이 지역까지 롱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롱남은 육반산맥의 그 시작점인 포계에서 쭉 올라가면 그 지금 물줄기가 보이죠. 이게 위수입니다. 파랑새. 이 위수 상류 이걸 구분으로 해서요. 이걸 경계해서 남쪽을 롱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롱서는 어떤 어떤 그 광역의 지명과 같은가 하면은 바로 관서의 지명과 같이 쓰입니다. 이걸 정확히 일치한다 할 수 없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각자 다른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러나 포계 서쪽이기 때문에 관서가 맞고요. 포계로 바로 이어지는 육반산맥의 서쪽이기 때문에 롱서가 맞기 때문에 바로 일치한다. 또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롱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그 기마족인 강족, 전사족이죠. 강족이 운거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무장을 많이 배출했는데요. 롱남 지역은 그 진제국의 출발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진제국, 진시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조들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롱서 지역,
롱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출신 인물이 그 초계 5호대장 마초죠. 여기는 양주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동탁이라는 사람입니다. 동탁. 동탁은 뭐 역사서에는 그 잔인하고 지략이 뛰어났다고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두 사람 다 바로 농서 지역 출신이고요. 이 동탁은 특히 농서에서도 임조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임조현은 그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고려 충선왕이 티베트의 그 샤카로 유배를 갈 때 거쳐갔던 지역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조로 또 한 사람 인물이 있는데요. 이 롱과 관련해서요. 바로 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이하면 잘 생소하죠. 누군가 하면 그 노자입니다. 노자. 도가의 창시자.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이죠. 이 사람도 농소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 사서에 등장한 분인데요. 925년 그 고려 그 초기 태조 때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를 귀환 태안이씨 시조인데요. 이육이란 분입니다. 이육은 이 농서 지역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 농서공에 봉해졌던 인물입니다. 이런 기록이 태안이씨 세가에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령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령의 위치는 그 뭐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상고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제야사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학계에서는 그 총령을 파미르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 서유기의 실존 인물인 삼장법사,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삼장법사의 그 인도행 기록을 보면요,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현장법사는 자신이 넘은 능산, 즉 설산을 총령의 북쪽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법사의 루트를 쭉 추적을 해보면요, 서안, 하서해랑, 그리고 사막, 마카엔저, 그리고 투르판 들어갑니다. 그 손오공에 등장하는 그 화염산입니다. 투르판을 들어가서 천산 남로를 이용해서 쿠처, 발록가국인 아커스를 지나서 바로 산으로 향했다고 하거든요. 능산. 그래서 베델 고개를 뭐 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고개를 넘어서 이시크쿨, 키르기스탄에 있죠. 이 이시크쿨로 남서쪽을 돌아서 서돌고래 칸, 당시 중앙아시아의 패자였죠. 이 서돌고래 칸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현장 박사가 파미르곤 코스로 갔다 그러면 이시크쿠로를 끼고 남서쪽을 유효했다는 기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저로서는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 이상 제가 문헌, 지형지도, 뭐 유성지도 지금 천산산맥 같은 경우는 계곡 하나하나까지 쭉 찾아봤는데 좀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다. 현장 법사가 총령의 그 북쪽 시작점으로 생각했던 능사는요, 파미르곤에서 동쪽 2시 방향으로 거리상으로는 무려 한 500km 이상 떨어진 서천산산맥의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확대한 지도인데요. 현장 법사가 통과한 지금 루트를 제가 쭉 지금 화살표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커스에서 현재 우시투르판을 거쳐서요, 산악 지역으로 진입합니다. 해서 이곳이 높이가 약 한 4,300m 조금 안 된 지역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대단히 낮은 지역에 속하고요. 이 지금도 위성지도로 찾아보면 현재도 그 산길 남아 있고요. 이 고개를 넘어가면 정확히 고대 루트가 아직도 남아 있고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쭉 그어가면요, 현장 스님께서
그 기록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요, 고대인들은 바로 이 파미르고원, 현대 학자들 이야기는 파미르고원만 총령으로 지칭하지는 않았고요, 이 광범위한 지역을 총령으로 지칭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고대 사설을 볼 때 앞으로 총령은 파미르고원이다, 또는 파미르고원에 뭐 이를테면 50km, 100km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봤다가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총령을 볼 때 좀 광범위한 지역을 놓고 함께 좀 분석하는 게 좀 적절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역사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반드시 평면도가 아닌 지형들 놓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명은 늘 역사적으로 이동해온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지명은 임의적으로 바뀌거나 조작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고대인들이 표현했던 지명은 때로는 특정 지역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이 될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역사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